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해설 시간에는 아주 흥미로운 역사 다큐멘터리의 웹페이지 원문을 꼼꼼하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바로 독일 공용방송 GDF에서 방영된 독일인들 발렌슈타인과 전쟁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즉 오버블릭을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역사적 사실이 매체를 통해 어떻게 기록되고 또 대중과 교육 현장에 어떻게 공유되는지 그 흥미로운 과정을 저와 함께 원문 자료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죠. 30년 전쟁은 인구를 격감시키고 독일을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 짧은 문장 하나가 다큐멘터리가 다루고자 하는 엄청난 역사적 무게감을 그대로 전달해주고 있죠. 당시 유럽의 파괴적이고 처참했던 상황을 마음속에 먼저 그려두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이 시기 독일 땅은 그야말로 유럽 각국의 용병들이 들이닥쳐 약탈과 파괴를 일삼는 거대한 전장 그 자체였습니다. 특정 지역은 인구의 절반 이상의 목숨을 잃거나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았을 정도로 끔찍한 재앙이었거든요. 우리가 이 자료의 세부적인 매체 정보를 논하기 전에 이 다큐멘터리가 품고 있는 역사의 짙은 그림자를 먼저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인 찢겨진 유럽 제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역사적 갈등의 핵심이 담겨 있는 부분이죠. 당시 유럽을 완전히 반으로 쪼개버린 두 세력, 바로 신교도와 구교도입니다. 원문 자료를 보면 이 두 진영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정말 격렬하게 충돌했다고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느 한쪽이 옳고 그르다는 식의 판단을 넘어서 당시 대륙 전체를 뒤흔들었던 가장 근본적인 대립구도가 바로 이 종파 간의 갈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촉발된 이 분열은 단순히 누구 교리가 맞냐 하는 신학적인 논쟁에 그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방식은 물론이고 각 지역 제후들의 통치 이데올로기까지 얽혀 있어서 도저히 타협하기 힘든 깊은 골을 만들어냈죠. 게다가 이들은 동네 땅 따먹기 수준으로 싸운 게 아닙니다. 원문 요약본에 명시되어 있듯이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제국과 유럽 내의 정치적, 종교적 패권이었어요. 대륙 전체의 운명을 걸고 벌어진 거대한 규모의 전쟁이었던 셈이죠. 단순한 종교적 신념 차이를 훌쩍 넘어서 신성 로마 제국 내부의 권력 구조를 재편하려는 제후들의 야망, 그리고 여기에 슬쩍 개입해서 자기네 이익을 챙기려 했던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등 주변 강대국들의 정치적 계산까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종교라는 명분 아래 철저한 정치적 이권 다툼이 벌어졌기 때문에 무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전 유럽을 피로 물들였던 겁니다. 역사는 이쯤 해두고 이제 두 번째 섹션인 ZDF 다큐멘터리 상세 정보로 넘어가서 실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볼까요? 자, 이 프로그램의 방영 스펙을 보면 역사적 사실을 시청자에게 어떻게 전달하려 했는지 아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2008년에 방영된 44분 분량의 영상인데요. 44분이면 방송 편성상 집중도를 딱 유지하면서 복잡한 역사적 맥락을 밀도 있게 풀어내기에 정말 최적화된 분량이죠. 게다가 자막, 독일어로는 UT라고 하는데요. 이 자막이 제공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시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 높인 거예요. 특히 흥미로운 건 이게 단순한 오락물이 아니라 심층적인, 즉 휜터그랜딕 다큐멘터리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연도나 전투 이름만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발렌슈타인이라는 아주 복합적인 인물의 내면과 당시의 시대적 구조를 깊이 있게 파헤치겠다는 제작진의 의도가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더 나아가 원문을 보면 이 작품이 그냥 뚝딱 만들어진 일회성 영상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독일 방송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교양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ZDF의 간판 시리즈 테라엑스, 그리고 독일인들이라는 거대한 기획의 한 조각이라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꽤 큽니다. 독일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거대한 역사 퍼즐 속에서 30년 전쟁이라는 뼈아픈 사건을 아주 핵심적인 퍼즐 조각으로 다루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역사를 단순히 파편화된 사건이 아니라 아주 거대한 흐름 속에서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세 번째 섹션, 학교를 위한 역사 교육입니다. 이 훌륭한 다큐멘터리가 공공교육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원문 페이지 하단을 보면 정말 특별한 이니셔티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ZDF 고수슐레, 직역하면 방송국이 학교로 간다는 뜻인데요. 보통 방송 콘텐츠는 전파를 타거나 VOD로 남으면 그 수명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플랫폼은 다릅니다.
단순히 완성된 영상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실제 교실 수업 흐름에 완벽하게 적합한 포맷을 큐레이션해서 제공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 방대한 영상 속에서 뭘 가르쳐야 할지 헤매는 시간을 싹 줄여주는 거죠. 미디어가 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교육 생태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OER, 즉 공개 교육 자원입니다. 원문에서는 이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권리가 적용된 기여물이자 다운로드 가능한 수업 자료라고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가 바로 복잡한 저작권 문제거든요. 그런데 OER로 제공된다는 건 저작권 걱정 없이 합법적이고 자유롭게 이 고품질 자료를 다운받아서 편집하고 학생들과 나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열린 교육 생태계가 마련된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서 교실 안에서 엄청난 시너지를 냅니다. 선생님들은 그날 진도에 딱 맞는 영상을 고르고 안전한 OER 자료를 통해 이 깊이 있는 다큐멘터리 내용을 수업에 바로 투입할 수 있어요. 텍스트만 빽빽한 지루한 교과서에서 벗어나서 발렌슈타인의 복잡한 전략이나 전쟁의 참혹함을 생생한 시각 자료로 접하게 되는 거죠. 교실에서 클릭 한 번에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건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서 학생들의 역사 몰입도를 확 끌어올려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ZF 고우슈레와 같은 공개 교육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과거의 파괴적인 역사적 갈등을 배우는 방식이 과연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30년 전쟁이라는 참혹한 기록이 그저 먼지 쌓인 과거의 화석으로 남는 게 아니라 미디어의 세심한 큐레이션과 열린 공유 시스템을 통해 우리 세대에게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교훈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멋진 시스템이 어떻게 역사를 우리 곁에 머물게 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심층 해설 시간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